반갑습니다. 경미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2018타경 3815 구미시 공단동 우림 필류 아파트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자, 구미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입니다. 구미. 자, 이 물건은 아파트 물건이고 전용 면적이 38.9평입니다. 조금 큰 평수죠. 조금 큰 평수입니다. 시장에서는 조금 커서 인기가 좀 더 낮은, 그리고 수요의 그 규모가 좀 더 작은 물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미는 자, 경상도 안에서 유독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유독 수요의 힘이 약한, 유입되는 자본이 지금 적어서 힘이 없는 어떤 그런 아파트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 안에서 약간의 큰 평수 아파트는 어떻게 지금 취급되고 있고, 경매시장에서는 경쟁자들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 물건이 판단되고 있고, 또 실제 오픈됐을 때, 이제 입찰이 오픈됐을 때, 입찰장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예측해보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 자, 일괄매각이고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어떤 개인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이 가격 2억 8,500이라는 이 가격, 자, 이 가격이 실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인가, 거래 가능한 그 범위 안에 있는 금액인가, 이것은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잘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더 유찰될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는 그래도 낙찰이 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판단입니다. 자,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오래된 아파트는 아닌 듯하고, 외관으로 봤을 때는 좀 깨끗하고 나름은 인기 있는 아파트 같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공동 출입문도 잘 돼 있고, 반듯하게, 아주 반듯하게 아파트 건부지가 개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남양입니다. 자,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살펴봐야 될, 좀 더 주목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이해관계자의 신청 내역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 보증서 제출, 등기 필증이 제출되면서 자, 경매가 본격 진행됩니다. 감정평가서 제출, 경매 예납급 추가 납부서 제출, 근저당권자 열람복사 신청, 근저당권자 송달 변경 신청, 채권자 열람복사 신청, 채권자 열람복사 신청. 뭐 다른 내용 없습니다. 세입자, 특히 임차인 내용도 없고, 뭐 특별히 유심히 봐야 될 권리 관계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30%씩 유찰되죠. 그래서 2억 8,500이 1차 감정가인데, 현재 최저가는 1억 9,950만 원.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15층 중에 9층입니다. 로얄층이고 12년도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12년 7월 9일. 자, 도시가스 난방 설비, 도시가스고, 인근에 금호공업고등학교 있고, 본권 아파트까지 제반 차량 출입 용의, 시내버스 승강장 소재, 교통사정은 무난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물건 자체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구미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좀 덜한 조금은 큰 평수의 아파트다. 자, 이것이 구미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누가 점유하고 등기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 자, 돈을 빌린 소유자가 살고 있다. 등기 현황을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서 7년 전에 이 집을 지었을 때, 건축했을 때, 그때 이미 처음으로 집을 샀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집을 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돈을 빌렸습니다. 삼성화재로부터 돈을 빌렸고, 지금은 채권자가 변경된 상태. 그리고 추가 어떤 대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추가 대출, 총 3차례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개인이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돈 거래를 했겠죠. 거래를 했는데 돈을 안 갖고 이 사람이 결국은 경매에 넣었다. 자, 이자를 내지 않아서 낸 것은, 경매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이런 개인 채권 관계에 의해서 나왔고, 이 채권 금액을 다 합치면
이 집 값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경매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어떤 부분들이 인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자, 등기상에 인수사항은 없습니다. 현재의 채권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서 낙찰받으면 모두 소멸될 겁니다. 관리비는 연체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죠. 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명도에 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은 없습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현황조사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죠. 소유자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잔금 납부 후 1에서 3개월 정도 만에 점유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점유를 가져오는데 1에서 3개월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산다면 1에서 3개월 정도의 이자 부담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강제 집행을 한다면 400에서 500 정도는 좋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400만 원 이하 정도에서, 자, 이 정도로 이사비를 주고 그냥 협의를 해서 내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이러한 권리관계. 소유자가 살고 있고, 채무 상태가 나쁘고, 그래서 이사비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자, 요 정도의 권리관계로 예상 낙찰가를 예상 낙찰가에 우리가 입찰할 금액의 그 권리관계의 하자를 반영시켜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시간, 자, 우린 필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9층이죠. 15층 중에 9층입니다. 우리는 9층. 자, 매매 나와 있는 거 보면 집주인, 이 광고에 나온 거 집주인 보십시오. 집주인. 자, 집주인들이 이렇게 팔고자 이렇게 광고를 직접 내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집주인들도 직접 움직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매매 물건은 많습니다. 3층 2억 9,500, 그리고 중층 3억 500. 중층 3억. 자, 3억이 많죠. 저층은 2억 8,500. 자, 우리는 중층보다 조금 높은 로얄층에 가까운데, 자, 그러면 3억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3억 정도의 호가를 하지 않을까. 저층은 2억 8천, 9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슷한 10층이 3억 800, 그러니까 즉 3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실거래가 봐야죠. 실거래가를 보니까 2019년에 와서 동평익대 물건이 거래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를 한번 보니까 단 한 건 딱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가 되지 않느냐, 정말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평익대 물건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12층 3억. 자, 이 기록을 보고 현재의 소유자들은 3억을 호가하고 있겠죠. 나도 저렇게는 받아야 되겠다, 최소한. 그러나 이것은 그 가진 자들, 즉 매도자들의 욕심이고, 실제로는 올해 들어와서 2019년도에 거래됐던 한 단계 낮은 평형대의 물건, 자, 거래 내역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저층이 1억 7,100, 그리고 중층이 1억 7,500, 그리고 1억 6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주고 거래된 거는 2억 2천 정도. 1층이 1억 6,500. 즉, 아주 저층이 한 1억 7천, 그리고 2억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것이 몇 평대냐? 33평형이고, 그러면 중간 정도 가격이 한 1억 9천이다. 그럼 평당 가격을 해보면 575만 원. 자, 이것을 49평에 우리 지금 경매에 나온 물건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니까 2억 8천 정도입니다. 즉, 거래가 잘 되고 나름대로는 인기 있는 평형대의 그 평형 가격을 넣어도 2억 8천인데 매도자들은 3억을 부르고 있다. 거래 사례는 없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물건의 거래 가능 금액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감정 2억 8천이죠. 이거 30평대 물건의 평당 가격 그대로 적용했을 때 2억 8천이었습니다. 저는 이 감정이 높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시세의
그러니까 즉 이 감정이 됐던 시점보다도 가격은 더 하락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5천이다. 2억 6천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정도는 돼야 매수자가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미는 아직도 떨어졌다. 다른 평일 때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대형 평수는 아직도 떨어졌다. 최근에 와서도 최근 6개월 사이에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매도자에게는 훨씬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거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인근 낙찰 사례 중에 비슷한 평행대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 입찰 경쟁자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을 즈음의 낙찰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두 개만 했는데, 하나는 파라디아 25.7평, 우리보다 작죠. 작지만 시기적으로 가까워서 이때의 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을 19대 1이었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을 읽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벌써 2년 전이죠. 그때 이 같은 파라디아 아파트 31.6평 좀 큰 평형대, 그나마 가장 비슷한 크기에 가장 가까운 물건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것을 반영해서 당시 2017년에는 2대 1이었고 4대 1의 경쟁, 2차였고 2차에서 4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4대 1의 경쟁률이라면 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실수요자들이 붙어서 낙찰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2차 이 정도 한 번만 떨어지면 그래도 입찰 들어갈 만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2년이 지난 최근에 와가지고는 3차까지 갔다는 거죠. 30% 유찰되니까 뭐 49%까지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싸지니까 19대 1 정도까지도 가더라. 가격만 사면 구미 시장의 과거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은 또 입찰에 들어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19대 1이라는 데이터가 현재의 입찰 기록에, 그 경쟁에 어떤 우리 낙찰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같은 평행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유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때 감정은 이러했고 거래 가능 금액이 이렇게 기록될 때 낙찰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래 가능 금액 대비 89%와 9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린필류 매도 호가 2억 5천 하한가를 적용해 보니까 2억 2,324만원 나옵니다. 89.7% 적용했습니다. 2억 2,300에서 상한가 적용하면 2억 3,200, 2억 2,300만원에서 2억 3,200만원, 이 금액 범위 안에서 낙찰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현재의 구미 시장을 감안해서 취득세는 85제곱미터 초과 6억 이하니까 1.3% 적용. 따라서 예상 비용은 중간 가격 정도인 2억 3천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사 비용 400만원 정도 반영해서 2억 3,729만원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을 읽어서 지금의 물건에 대입을 한다. 이것이 아파트 또는 빌라 거래 빈도가 높은 물건들의 낙찰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꾸준히 저의 강의를 시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적용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경매 전문가로 거듭날 날이 꼭 올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